여기서요, 창문이 떨어져서 자동차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5층 높이에서 창문이 떨어져서 열이 떨어지면은, 열이 떨어지면 다행이고 열이 떨어져도 다행인데, 근데 열이 떨어지면 지붕하고 뒤 유리창하고 그리고 트렁크하고 창문이 뚝 창틀이 떨어지면 차가 많이 망가지겠죠.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대요. 창틀이 좀 약했었는데 그날 좀 바람이 불고 그래서 또 뭔가 설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창틀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 저렇게 주차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 주차 라인이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는 주차라 늦게 오면 다 여기다 차를 대요. 누구나 다 되는 곳인데, 그래 내 창문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물어줄게. 대신 왜 여기다 안 됐어? 일종의 불법 주차.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다. 그래 다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정식 주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깎여야 합니까? 창문 떨어진 집주인이 100% 책임져야 된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일종의 불법 주차처럼요. 불법 주차는 10%, 20% 얘기하듯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100% 다 물어줘야 된다. 아니다. 일부 깎자. 여러분들은 일부 깎자가 8%나 되네요. 8% 나. 8% 씩이 나. 100% 물어줘야 된다고 92%입니다. 그러면 이거 때문인가요? 항상 불법 주차 때문에가 돼야 되잖아요. 때문에. 그럼 요게 떨어지면서 바람이 슉 불었고 여기로 떨어졌으면은 100%다 물어주고 여기로 떨어졌으면 덜 물어주나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서 있는데 위에서 뚝 떨어졌다. 여기는 정식 주차 공간 다니는데 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 그렇게 할 건가요? 또 자동차 서로 엉킬 때 자동차 빠져나가고 그런데 잠시 이쪽으로 차를 빼줄 수도 있잖아요. 잠시 차를 빼도 다시 해서 여기로 되려고 그런 사이에 떨어졌으면은 주차가 아니고 잠시 내가 비켜주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가 들어와요. 그럼 내가 잠시 좀 비켜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뚝 떨어졌으면은 깎이는 게 맞나요? 거기에 차가 거기 서 있었던 게 그것 때문이 아니죠. 창틀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바깥에 그 고추장 조그맣게 항아리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창틀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사람 안 다치기 정말 천만다행이죠. 저기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는 위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주차 금지, 뭐 그러한 위험 표지판 그런 게 있는데 됐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죠. 이번 사고는 여기에서 떨어졌으면 요 집에서 100%, 여기에서 떨어졌으면 여기서 100%. 일단 떨어진 집에서 100%다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일부 깎게 된다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일부 깎이는 게 맞나요? 창문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100% 손해배상, 100% 책임져야 됩니다. 100%.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거 매우 위험하죠. 터널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터널은 공간이 좁아요. 이런 곳에서 달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터널에서는 실선 넘어가도 안 되고요. 다른 차보다 먼저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제한 속도보다 좀 낮춰서 가는 게 더 안전하죠.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쭉 가운데 차로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가고 있지요. 네. 이거 뭐야. 우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이렇게 중심을 잃고, 휘청. 이런 걸 과실 비율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100대 빵, 500대 빵, 800대 빵.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무한 대까지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러다 차 뒤집히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차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는 길로 내 앞에 가는 차랑 터널 안에서는 기차놀이 하듯이 가십시오. 물론 터널 안에서 내 앞에 가는 차가 무진장 천천히 가면 내가 먼저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과속이 아니죠. 상대차가 너무 느리게 가면 난 정상도로에서 지나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차도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간다 그러면 그 차랑 옆으로 기차놀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황색 전멸등입니다. 황색 전멸등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건데요. 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이런 아이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저 신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기 신호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직진차가 좀 빨라 보여요. 황색 전멸등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꺾습니다. 내가 조금 먼저 들어갔어요. 교차로에 내가 조금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70대 3이래요. 70대 30이라고 합니다. 좌회전차 70, 직진차 30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대 30이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진차가 빠르기 때문에 불박차가 억울하겠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호는 황색 전멸이에요. 황색 전멸 신호.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이자가 94%입니다. 그리고 70대 30 억울하다가 6%입니다. 얼른 받아들여야 됩니다. 얼른. 이거요. 상대차가 어디에 오고 있어요? 자, 황색 전멸. 여기 옵니다, 여기. 나 아직 안 꺾은 거예요? 이때 꺾은 게 이때. 지금 블랙박스 상에 꺾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좀 더 가야 꺾는 거예요. 아직 안 꺾었어요. 자, 보세요. 요 선을 그어볼게요. 이 선이 벗어나야 꺾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 여기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마음 같아서는 100대 0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직진차 입장에서 갑자기 푹 깜빡이 소리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깜빡이 소리 잘 안 들려요.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70대 30은 얼른 오케이, 땡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직진 대 좌회전은 직진이 우선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뭐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앞을 잘 봐야 됩니다. 신호도 잘 봐야 되고요. 황색 전멸이면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조심? 직진해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거. 그리고 직진차가 없을 때 좌회전해야죠. 불박차는 직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박차는 3차로에서 직진합니다. 1차로, 2차로는 좌회전차로예요. 자, 직진하러 가겠습니다. 저기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차로 바꿔서 직진차로 해서 녹색 신호입니다. 네, 직진하러 가는데 그런데 이건 뭐야? 오토바이가 어디 있었나요? 오토바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4차로에 있다가 오토바이가 안 가요. 오토바이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요 차도 옆으로 비켜가려고 합니다. 난 3차로 똑바로 가고요. 근데 여기 서 있던 오토바이 갑자기
왼쪽 깜빡이도 없이 여기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슈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피해요? 아니, 좌회전처럼 1, 2차로가 있는데 직진 두 번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 딴 색안으로 출발 안 한 걸로 생각한 거죠. 근데 갑자기 퍽 꺾습니다. 코앞에서. 100대 0이죠. 근데 이 사건이 90대 10이었대요. 아, 참나. 이 사고 분심에서 처음에는 100대 0이었는데 재심에서 90대 10 나왔대요. 소송 갔어요. 소송 갔는데 90대 10이래요. 90대 10이 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거 치료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4배나 올랐대요. 와, 말이 됩니까 저게? 100대 빵이죠. 당연히 100대 빵이 됩니다. 그런데 불박차 보험사는 택시였다는데요. 택시의 보험료 무진장 비싸요. 근데 그게 엄청 올랐대요. 항소해달라 했더니 항소를 안 해주더래요. 제발 항소해달라 했더니 죽어도 항소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대로 끝났대요. 이런 게 100대 0이 아니면 어떤 게 100대 0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사고면은 오토바이도 다치고 자동차도 다칠 수 있겠죠. 보세요. 충격이 여기서 가면서 이 정도면은 불박차 운전자 다칠 수 있습니다. 어디가 크게 안전벨트만 매고 있으면 크게 부러지진 않지만은 이주진단 나오겠죠. 합의를 안 했으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오토바이 보험사랑 합의를 안 했으면 나 다친 걸로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해서 100대 0 받으면은 니네 왜 항소 안 했어? 그래 니네가 소송한 건 엉터리야. 그래 내 거 100대 0을 갖다 딱 해서 보험 날증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몇십만 원 준다 그러니까 한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주진단 120만 원이 한도가요. 120만 원인가요? 120이죠? 지금 120에 160이에요. 그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그 범인에 어차피 범인 내에서 다 줄게요. 120만 원 받고 합의하세요. 그래서 합의했으면 끝입니다. 완전히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치셨을 때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니까 제가 120만 원 얘기한 거예요. 다치셨을 때 100대 0이냐 100대 0 아니냐 이게 다퉈지면 나 다친 거 합의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더 드릴게요. 그거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나 다친 거 합의 안 끝냈으면 그럼 내가 다친 거로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런 소송일 때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험에 직접 참여하세요. 보조참가 신청. 우리가 원고면은 원고 보조참가 신청. 그런 보조참가인으로 나중에 불만 있을 때 내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어요.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이게 90대 10으로 끝났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죠. 불박차 가겠습니다. 자, 좌회전해서 이제 직진합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도 또 녹색 신호네요. 녹색 신호에 쭈르륵 갑니다. 비가 좀 살짝 내렸을까요? 네, 쭉 60도로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세 번째 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 이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불박차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어디서 나오나요? 좀 속도는 좀 있어 보이죠? 속도는 있어 보이는데 저기 차 한 대가 나오려고 그래요. 이 차는 나오다가 불박차를 보고 멈칫합니다. 마지막 차로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차. 아니 우회전할 때는 제일 바깥 차로에서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로켓처럼 여기를 마치 직진하는 듯이 너무 심하게 우회전을 저렇게 하면 위험하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고 분심에서 90대 10이 나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좀 빨라 보인다. 90대 10 적당하다. 제한속도 60이었어도 또 그리고 빗길에 20% 감속했어도 그래서도 못 피한다. 그래서 100대 0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먼저 우회전한 차는 제일 바깥 차로에 멈췄는데 4차로에 멈췄는데 그 뒤에서 차가 푹 치고 나왔습니다. 과연 48이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항상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딱 한 분은 90대 10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시고 98%는 100대 0이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100대 0에 되죠. 48이었어도 못 피합니다. 48이더라도 상대차가 빗길은 한 1.5배까지도 미끄러져요. 48이었다 하더라도 상대차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상대차 나를 봤을까요? 이때 없죠? 상대차가 여기!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 나올 때 내가 48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무관하게 100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도가 더 높아서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저 앞에 공사 중인데요. 갑니다. 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2차로에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저 트럭. 네, 1차로에는 물차가 가고 있고 2차로에는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문제일까요? 저 트럭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앞차는 좀 거리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앞차로 거리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트럭이 여기서 이런 뭐예요? 저기서요 트럭이 앞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앞에 사인카가 있었어요. 사인카가 있었는데 사인카가 서 있는 거를 공사 중이면 사인카 서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보고 뒤늦게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 앞엔 사인카가 있었어요. 사인카. 이 사인카 아니 깜빡이에 100배 이상 더 잘 보이는 저걸 보고도 트럭이 왜 여기 와서 변경하려고 그럽니까? 트럭은 진로 변경 중 사고기 때문에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 70대 30대 있잖아. 그런데 깜빡이 안 켰으니까 80대 20.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불박차가 이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이번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에요. 잠깐 앞을 못 본 것 같아요. 잠깐 앞을 못 보면 저런 트럭도 시속 8, 90km 달리잖아요. 100m 앞에 있는 거 100m 가는데 4초면 100m 갑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항상 앞을 잘 보고 앞을 잘 본다는 것은 내 앞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어지고 흰색 점선이 있는 곳에서 돌아야 됩니다. 유턴구역선에서요. 유턴할 수 있는 때에 돌아야 됩니다.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 그럼 그 신호에 돌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상시 유턴구역이에요. 상시 유턴구역은 그것도 유턴할 때가 있습니다. 유턴해야 될 때가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차가 멀리 있을 때 해야 되는데요. 유턴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2.5톤 화물차입니다. 불박차는 가고 있는데요. 저 차가 오더니 거기서 중앙선 넘으면 어떡해? 이런. 아이 참나. 이번 사고 그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몇 대 몇입니까? 이런 걸 비접촉이니까 60대 40 얘기할 겁니까? 상대차는 흰색 점선은 물지도 않고 완전히 중앙선에서 들어왔어요.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상대차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도네요. 아, 바퀴 하나 정도는 흰색 점선 물었을까요? 그럼 저건 급하게 돌았다. 그럼 이것은 이 차는요. 중앙선 침범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 요거 물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일부 물고 들어오는 거는 중앙선 침범을 일반적으로 안 봐요. 그래서 저와 중앙선 침범은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상시 유턴 구역이 아니라면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다면 예컨대 좌회전 시, 적신호 시, 보행신호 시 그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그냥 돌았다 그러면 그럼 저것은 중앙선 침범입니다. 왜? 그 유턴할 수 있는 때만 여기 열리는 거예요. 요거. 원래는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이 그 유턴할 수 있는 시기만 요걸 열어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만 이게 홍해바다처럼 갈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면 여기가 중앙선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선 침범 쪽으로 봅니다. 한편 상시 유턴 구역이라 그러면 그럼 신호위반도 아니죠? 또 중앙선 침범도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유턴했든지 간에 이번 사고는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 차 박살났습니다. 저 차 박살났으면 100대 빵이죠. 난 내 신호 정상적으로 왔는데 겨우 피하다 내 차 뒤집어졌어요. 100대 빵입니다. 저럴 때 피하다가 내 차가 전복되면 오히려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앞에서 뭐가 들어오면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야죠. 상대차 운전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차 운전자를 살리시면서 내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죠. 고맙소 살려줘서 그래야 되는데 이럴 때 비접촉이라서 60대 40, 70대 30 그런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겁니다. 100대 빵입니다.